혹시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에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에게 웃고 여전히 안부를 묻고 여전히 곁에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를 감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뭔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1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눴죠. 그런데 그분이 승진했을 때 그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축하해. 그런데 너 정말 이 자리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돼. 압박감이 엄청날 텐데.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계속 그분의 과거 실패를 언급했어요. 가장 약했던 순간들을 상기시키면서 마치 지금의 성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깊은 질투심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관심 어린 말, 포옹 미소 뒤에 숨겨요. 하지만 에너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은 머리로는 부정하려고 해도 진실을 느끼고 있어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 영혼의 어두운 부분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 즉 질투, 분노,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대면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요. 그리고 대개 그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의 질투는 낯선 사람의 질투보다 100배는 더 아파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항상 당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진실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친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잃게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느껴왔지만 진실이라고 믿지 못했던 미묘한 신호들, 숨겨진 신호들을 나누고 싶어요. 이건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내면에서 조용히 당신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성장의 여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누가 진짜 당신 편에 있고 누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했지만 인식하지 못했을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건 바로 암묵적인 부정이 담긴 칭찬이에요. 기쁜 소식이나 작은 성취를 나눴을 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한 적 있지 않나요? 와, 대단하네. 그런데 운이 좋았네. 요즘 경쟁이 별로 없잖아. 또는 새집 산 거 축하해. 그 동네가 시내에서 좀 멀긴 하지만 조용해서 좋겠다. 더 교묘하게는 이 옷 입으니까 훨씬 예뻐 보여. 단점이 가려지네. 이런 말들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의 성공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의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의 빛을 감소시키기 위해 약간의 독을 더해야 해요. 융은 이것을 인정받지 못한 그림자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열등감을 직면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해요. 한 여성분이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할 때마다 친한 친구가 말하길, 그래, 날씬해지긴 했는데 나이 들어 보여. 얼굴이 너무 헬쑥해. 그 말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대요. 다이어트 성공의 기쁨이 외모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독이 든 칭찬의 파괴력이에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신호는 당신의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부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슬플 때, 실패했을 때,
기댈 어깨가 필요할 때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빛날 때,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뤘을 때는 갑자기 바빠지고 급한 일이 생기고 잊어버려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심리학에 따르면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할 때 당신의 성공을 목격하는 것은 실제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들의 뇌는 당신의 성공 정보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당신이 빛나는 순간을 피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젊은 여성이 첫 가게를 오픈했어요. 모든 친한 친구들을 초대했죠.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 수년간 모든 것을 나눈 그 친구는 갑자기 아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누군가가 그 친구를 쇼핑몰에서 즐겁게 쇼핑하는 걸 봤대요. 물어보니 좀 나아져서 잠깐 나왔어 라고 했대요. 하지만 진실은 친구의 성공을 보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융운투사라는 개념을 썼어요. 우리가 자신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당신에게 투사해요. 당신이 단지 자신감 있을 뿐인데 오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쁨을 나누는 것뿐인데 자랑한다고 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변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신호가 있어요. 그들이 당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는지예요. 당신이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실패를 강조하고 단점을 과장하고 당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없는 세부사항을 추가하지 않나요? 한 여성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이 승진한 건 실력이 아니라 인맥 덕분이라고 말한다는 걸 알게 됐대요. 사실은 수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죠. 그 친구는 그분이 그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질투의 또 다른 표현은 항상 당신을 다른 사람과 부정적으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너 잘하긴 하는데 A씨만큼은 아니야. 내 집 예쁘긴 한데 B씨 집이 더 예뻐. 그들은 절대 당신이 온전히 성과를 즐기게 두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당신보다 더 나은, 더 능력 있는, 더 운 좋은 누군가가 있어요. 이것은 윤기보상이라고 부른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을 반영해요. 당신의 성공 앞에서 열등감을 느낄 때 그들은 감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려야 해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봐, 그녀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혹시 질투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당신의 과거 실패를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즐거운 대화 중에 갑자기 그때 X 프로젝트 실패했던 거 기억나 힘들었지? 또는 전 애인이 어떻게 떠났는지 기억나? 그들은 당신의 최악의 순간들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건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적 고정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당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가장 약한 순간에 당신을 고정시키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신호는 당신의 아이디어와 계획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에요. 꿈이나 계획을 공유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모든 어려움, 모든 위험,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든 이유를 지적해요. 그들은 그걸 현실적인 관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당신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어요. 인간의 원형과 본능이 담긴 곳이죠. 거기에는 경쟁과 비교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와 가까운 누군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의 원시적인 부분은 뒤처진다고 느껴요. 성숙한 사람은
이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해요.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매우 흔하지만 잘 인식되지 않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이 나타났을 때 방 안의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가면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져요. 활발했던 대화가 조용해지고 미소가 어색해져요. 이건 존경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에너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할 때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들의 에너지는 부정적인 신호를 발산해요. 충분히 민감하다면 느낄 수 있어요. 한 여성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특정 친구를 만난 후에는 항상 피곤함을 느낀대요.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가 생각했대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친구가 항상 그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걸요. 의심 가득한 질문들 걱정으로 포장된 부정적인 코멘트들, 그분이 즐겁게 웃을 때 보내는 차가운 시선들, 융은 그림자 작업에 대해 말했어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대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죠. 이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종종 그 그림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나타나요. 제가 독이 든 선물이라고 부르는 신호가 있어요. 그들은 선물을 주지만 그 선물이나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을 덧붙여요. 이 원피스 선물할게, 네 배를 가려줄 거야. 또는 이 자기계발서 사줄게, 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선물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려는 숨은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종종 당신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많다는 걸 눈치채신 적 있나요? 묻지도 않았는데 항상 조언을 해요. 항상 당신이 다르게 해야 할 것들을 지적해요. 자신을 현명하고 더 잘하는 사람의 위치에 놓아서 당신이 그들보다 못하다고 암시하는 거예요. 이건 우월감 콤플렉스라는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당신의 성공의 위협을 느낄 때 그들은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종종 그건 지식과 인생 경험 영역이에요. 다른 미묘한 신호는 당신의 슬픔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에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을 암묵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매우 관심 있는 척해요. 즉시 나타나서 위로하고 심지어 이상하게 행복해 보여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걸 봐서 기뻐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샤덴프로이데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어두운 감정이에요. 그들이 질투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균형이 회복된다고 느껴요. 더 이상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남성분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대학 시절부터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혼했을 때 그 친구가 엄청나게 관심을 보였대요. 매일 전화하고 음식까지 집으로 가져다 줬대요. 하지만 그분이 회복하고 더 행복한 새 관계를 시작했을 때 그 친구는 점점 사라졌대요. 그제야 깨달았대요. 그 친구는 그분이 약할 때만 곁에 있고 싶어 했다는 걸요. 융기 매우 관심을 가진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페르소나,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이죠. 암묵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완벽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친구예요. 항상 당신을 칭찬하고 지지해요.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가면이 벗겨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이런 일관성 없음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들의 어느 버전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종 당신은 좋은 버전을 믿기로 선택해요.
그게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항상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종종 간과하는 신호가 있어요. 미묘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당신이 그들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말하면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해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알아차리면 오해했다고 단지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해요. 점차 당신은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융은 직관이 사고, 감정, 감각과 함께 인간의 4가지 기본 심리 기능 중 하나라고 믿었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직관을 의심하게 만들 때 그들은 당신 존재의 핵심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형태의 심리적 조작이에요. 암묵적 질투의 또 다른 표현은 그들이 항상 당신의 성취는 잊어버리지만 실패는 매우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물으면 그들은 당신이 달성한 좋은 것들을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당신이 실수한 것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우연한 선택적 기억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의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만 기억함으로써 당신이 실제로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자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즉시 비판을 하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자신도 비슷한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해요. 그들은 당신이 단 1초라도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게 둘 수 없어요.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것은 자아 팽창과 자아 수축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누군가의 자아가 위협받으면 수축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높여서 다시 팽창시키려고 해요. 이건 끝없는 악순환이에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매우 흔한 신호를 봤어요. 그들은 당신의 성공에 대한 게시물에는 절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것을 공유하면 매우 빠르게 반응해요. 상 받은 사진을 올리면 침묵. 피곤한 하루에 대해 불평하면 즉시 위로 댓글. 이것은 아픈 진실을 반영해요. 그들은 당신의 약한 버전에만 편안함을 느껴요. 강하고 성공한 당신의 버전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디지털 시대에 이런 온라인 상호작용은 그들의 실제 감정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해요. 융은 개성화에 대해 말했어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죠. 이건 각자의 여정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갈 용기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막으려고 해요. 뒤처지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평범함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요. 제가 잠재력에 대한 질투라고 부르는 매우 미묘한 유형의 질투가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달성한 것뿐만 아니라 달성할 수 있는 것에도 질투해요. 그래서 당신이 날기도 전에 날개를 자르려고 해요. 당신 마음에 의심, 두려움, 주저함을 심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창업하려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대요. 그녀가 매우 신뢰하는 사촌 언니가 몇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분석했대요. 스타트업의 90%가 실패한다는 거 알아. 실패하면 살 돈은 충분해. 나중에 다시 취직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봤어. 결국 그녀는 창업하지 않기로 했대요. 5년 후 그녀는 여전히 그 결정을 후회한대요. 보세요. 암묵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현재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당신을 두렵게 만들어서 꿈을 훔쳐가요. 그리고 슬픈 건 그들이 종종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예요. 항상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성공 뒤에 어두운 비밀을 찾으려고 한다면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니까요. 융은 투사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해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항상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정직함을 투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항상 운이 좋다고 보는 사람은 삶에 대한 자신의 불공평한 감정을 투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특히 흔히 보는 신호가 있어요. 파괴적인 도움이에요. 그들은 자원해서 도와주지만 마감일을 지키지 않고 요구사항대로 하지 않고 대충 해요. 당신이 불평하면 상처받은 척해요. 내일 도우려고 노력했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네. 이건 매우 교묘한 전술이에요. 당신을 방해하면서도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지 않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일을 망치고 있는데 말이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한 사람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다른 사람이 자원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마감일을 잊어버리고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심지어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삭제했대요.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책임자가 결과를 감당해야 했어요.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말했어요. 각 사람 안에 있는 반대 성별의 무의식적 측면이죠. 이런 측면들이 잘 통합되지 않으면 미묘한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통합되지 않은 아니마를 가진 남성은 성공한 여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의 아니마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질투의 표현이 있어요. 의도적인 침묵이에요. 당신이 중요한 것을 공유할 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듣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무시하기 위한 침묵이에요. 핸드폰을 보거나 갑자기 해야 할 일을 떠올리거나 다른 주제로 바꿔요. 이 침묵은 정신적 폭력의 한 형태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성공은 내가 주목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 번 반복되면 당신은 자신의 성취 가치를 의심하게 돼요. 암묵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이 종종 당신을 시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당신이 실패하는지 보기 위해 상황을 만들어요. 잘못된 조언을 해서 당신이 따르는지 봐요.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요.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연구하는 과학자 같아요. 한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친한 친구가 항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상사와 맞서라고 조언했대요. 강해져야 해. 그들이 너를 밝게 두지 마.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자 그 친구는 난 그냥 의견을 줬을 뿐이야. 네가 스스로 판단해야지 라고 했대요. 그녀는 친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융은 트릭스터에 대해 말했어요. 집단 무의식의 원형 중 하나인 사기꾼이죠. 트릭스터는 혼돈을 만들고 질서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가 내면의 트릭스터에게 지배당하면 무고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미묘한 방해꾼이 돼요. 또 다른 신호는 그들이 항상 당신과 나눌 나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거나 누군가 실패했다거나 병이나 사고에 대해서요. 그들은 이동하는 먹구름 같아서 어디를 가든 어둠을 가져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로 균형 맞추려고 해요. 당신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다면 당신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이것이 심리적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항상 명랑하고 낙관적인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우울한 이야기를 가져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점차 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모든 좋은 일을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그 친구와의 접촉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차 돌아왔대요. 아주 민감한 사람들만 알아차리는 매우 미묘한 신호가 있어요. 당신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숨 쉬는 방식이에요. 이완해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내쉬는 한숨. 당신의 이야기를 끊고 싶어 하는 급한 숨.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호흡은 내면의 감정을 정확히 반영해요. 융은 신체 증상에 대해 말했어요. 심리적 갈등의 신체 증상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질투심을 처리할 수 없을 때 그들의 몸이 그것을 반영해요. 근육 긴장, 급한 호흡, 빠른 눈 깜빡임, 꽉 다문 입술. 모두 내적 불편함의 신호예요. 제가 회고적 질투라고 부르는 유형의 질투가 있어요. 그들은 현재 당신을 질투하지 않지만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야기를 다시 써요. 사실 그때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그 기회를 너한테 양보한 거야. 그들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 버전을 만들어요. 위험한 건 이 거짓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거예요. 점차 진짜 역사가 지워지고 그들이 희생자이고 당신이 운 좋은 사람이거나 심지어 기회주의자인 이야기로 대체돼요. 한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그녀가 사업에 성공한 후 옛 친구가 모든 사람에게 원래 사업 아이디어는 자기 것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그녀가 아이디어를 훔쳤다고까지 했대요.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비웃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했었는데 말이죠. 윤기 매우 관심을 가진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꿈이에요. 당신을 암묵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의 꿈에 매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해치거나 무서운 존재로 변하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당신의 무의식이 의식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 대한 모든 나쁜 꿈이 그들이 당신을 질투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꿈이 반복되고 현실의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요. 친밀한 관계에서 특히 흔한 신호를 봤어요. 지속적인 암묵적 비교예요.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항상 비교할 상황을 만들어요. 누가 더 좋은 집을 가졌는지, 누구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누가 더 인기 있는지, 그들과의 삶은 끝없는 경쟁 같아요. 이것은 특히 해로워요. 관계를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임으로 만들거든요. 사랑과 상호 지원의 자리가 없어요. 암묵적 경쟁과 불안감만 남아요. 융은 관계성에 대해 말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하지만 관계가 비교와 질투로 오염되면 영양분의 원천이 아니라 고통의 원천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두려워 이런 독성 관계에 머물러요. 암묵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이 종종 공정함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공정함은 항상 그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당신이 좋은 것을 가지면 그들은 자신이 더 자격이 있거나 적어도 동등한 것을 가져야 한다고 증명하려고 해요. 한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그녀가 새 차를 샀을 때 친구가 즉시 계산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차를 빌릴 자격이 있어. 그녀가 승진했을 때 친구는 나도 너만큼 열심히 일해. 우리 회사가 불공평해 라고 했대요. 항상 그들 머릿속에 비교 계산이 있어요. 이것은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해요.
그들은 삶이 인간이 정의하는 방식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융은 운명의 수용에 대해 말했어요. 체념이 아니라 각자가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길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예요. 인식하기 매우 어려운 신호가 있어요. 순수한 기쁨의 부재예요. 그들이 당신과 함께 웃을 때 항상 뭔가 보류된 것이 있어요. 당신을 축하할 때 항상 약간의 마지못함이 있어요. 그들의 기쁨은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부가 당신의 성공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생일 파티에서 모두가 축하 노래를 부를 때 한 사람이 억지 미소 꽉 담은 입술 빛이 없는 눈으로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생일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가장 질투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융은 신비한 참여에 대해 말했어요.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때예요. 이 경우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실패로 느껴져요. 당신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당신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고 이것은 둘에게 고통을 만들어요. 매우 미묘한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치매적인 관심이에요. 그들은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해요. 관심 때문이 아니라 약점을 찾기 위해서예요. 수입 관계 미래 계획에 대해 자세히 물어요. 그리고 이 정보는 나중에 비교하고 판단하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돼요. 한 남성이 제게 말했어요. 친구가 항상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자세히 물어본대요. 집 얼마에 샀어? 아내 무슨 일 하고 월급 얼마야? 애 어느 학교 다니고 학비 얼마야? 처음에는 관심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숫자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말한다는 걸 발견했대요. 융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당신을 위해 정해놓은 상자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넌 변했어. 예전의 너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마치 성장이 배신인 것처럼 그들은 당신을 옛 버전,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버전, 그들의 위치를 위협하지 않는 버전으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또 다른 신호는 진정한 감사의 부재예요. 당신이 그들을 도울 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도울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속 상기시켜요. 마치 당신이 평생 빚진 것처럼 주고받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명확한 불균형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깊은 믿음을 반영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눈에 당신이 가진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것은 윤기 언급한 심리적 문제인 자격감의 한 형태예요. 제가 달콤한 독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조언을 해요. 너무 많이 일해 쉬어야 해.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에 있을 때.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해. 발전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파괴를 관심으로 포장해요. 한 젊은 여성이 제게 공유했어요. 해외 유학 장학금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친한 친구가 계속 휴식을 취하고 놀러 가고 너무 압박하지 말라고 조언했대요. 장학금 못 받아도 괜찮아. 여기 나랑 있어도 재밌잖아. 그녀는 듣고 장학금을 놓쳤어요. 나중에 깨달았대요. 친구가 그녀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요. 융은 콤플렉스에 대해 말했어요. 무의식에서 자체 에너지를 가진 감정과 아이디어 클러스터예요.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뒤처진다고 느끼지 않으려고 해요. 이건 의식적인 악의가 아니라 마음의 무의식적 메커니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이 새로운 사람, 특히 당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즉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으려고 해요. 이 사람 믿을 수 없어 보여. 조심해, 그런 사람 많아. 그들은 당신이 더 나은 관계를 찾아 그들을 떠날까봐 두려워해요. 이것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당신 눈에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덜 가치 있게 만들기를 선택해요. 이것은 약한 방어 전략이고 결국 역효과를 낳을 거예요. 제가 알아차린 것이 있어요. 암묵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을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이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더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질투를 정당화해요. 융은 개인 신화에 대해 말했어요. 각자가 자신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개인 신화가 피해자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돌 때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강화하려고 할 거예요. 또 다른 미묘한 신호는 그들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고 당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잘못 기억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들에게 빚진 돈은 항상 실제보다 많아요. 그들이 당신을 도운 때는 항상 실제보다 위대해요. 당신이 그들을 실망시킨 때는 항상 실제보다 심각해요. 그들의 기억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왜곡돼요. 이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 현상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당신이 가진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만 기억하고 과장해요. 당신이 성공할 때 그들이 종종 운이 좋네 라고 말하는 걸 눈치채셨나요?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 때는 재능과 노력 덕분이에요. 당신이 실패하면 당신 잘못이고 그들이 실패하면 상황 탓이에요. 그들이 평가하는 방식에 명확한 이중 잣대가 있어요. 융은 그림자 투사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이 자신에게서 인정하지 않는 특성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돼요. 자신의 성공에서 운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모든 성공을 운으로 돌릴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과장할 거예요. 가족에서 매우 흔한 신호를 봤어요. 당신의 과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전엔 더 귀여웠는데, 전엔 더 즐거웠는데, 돈 없을 때가 지금보다 나았어. 그들은 항상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당신이 그들을 넘어서지 않았던 곳으로요. 이것은 특히 고통스러워요.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오니까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당신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당신을 영원히 그들 눈의 아이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융기 매우 관심을 가진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동시성 의미 있는 동시 발생이에요. 누가 당신을 암묵적으로 질투하는지 인식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식을 확인하는 동시적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연히 그들이 당신을 욕하는 걸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주는 진실을 보여주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기로 선택해요. 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을 질투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예요.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깨뜨려요. 제가 칭찬과 비난의 교차라고 부르는 신호가 있어요. 같은 대화에서 그들은 당신을 칭찬했다가 여러 번 비난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당신에게 감정적 혼란을 만들어요.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고 이것은 당신의 인식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이것은 매우 미묘한 심리적 조작 기술이에요. 그들의 진짜 의도에 대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당신을 감정적 의존 상태로 유지해요. 당신은 계속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승인을 찾지만 그들이 절대 그것을 줄 의도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융은 개성화에 대해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죠. 자신의 개성화 길을 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뒤처지는 외로움이 두려워서 모든 사람을 같은 평범한 수준에 유지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말하길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지만 절대 누군지 명확히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 주위에 의심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욕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요. 실제로 이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말이 과장되고 왜곡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당신을 불안하고 고립되게 만들고 그들을 당신에게 진심인 유일한 친구로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친구가 항상 동료들로부터 그녀에 대한 소문을 가져온대요. 모두가 네가 거만하다고 해. 그들이 네가 다가가기 어렵다고 해. 그녀는 직장에서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동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녀와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은 질투하는 친구의 날조였어요. 중요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암묵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은 종종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그들과 함께 있은 후에는 지치고 공허하고 동기를 잃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은 상처받은 자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여요. 융은 심리적 에너지에 대해 말했어요. 인간의 생명력이죠. 이 에너지가 독성 관계에 의해 빨려나가면 우리는 꿈을 추구하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힘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당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뒤처진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들은 종종 실수로 당신의 특별한 순간을 망쳐요. 생일 기념일 졸업식. 그들은 항상 망칠 방법을 찾아요. 싸움을 일으키거나 나쁜 소식을 가져오거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한 남성이 제게 말했어요. 그의 결혼식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술에 취해 큰 스캔들을 일으켰대요. 나중에 친구가 사과하며 사고였다고 했대요. 하지만 그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패턴이라는 걸. 그가 큰 기쁨을 가질 때마다 이 친구는 항상 망칠 방법을 찾았어요. 융은 살지 못한 삶에 대해 말했어요.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둔한 고통을 안고 있어요. 이 고통은 충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추구할 용기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걸 견딜 수 없어요. 매우 미묘한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선택적 지원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서만 당신을 지원해요. 그들이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배우도록 격려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사업을 잘하고 그들이 못하면 절대 당신의 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통제의 필요를 반영해요. 그들은 지도자 선생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든 그들을 넘어서면 관계의 권력 구조가 위협받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아시아 여성들이 겸손한 문화 때문에 종종 간과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들은 절대 당신의 진정한 재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국 문화에서는 겸손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배워요. 하지만 겸손과 누군가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재능과 노력으로 성취를 이뤘을 때 그들은 운 다른 사람의 도움, 유리한 상황 때문이라고 해요.
당신의 실제 능력을 제외한 모든 것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부정이에요. 또 다른 신호는 그들이 종종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암묵적인 경쟁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살을 빼는지, 누가 친구가 더 많은지, 누가 상세에게 더 사랑받는지. 그들이 이기면 교묘하게 상기시킬 거예요. 지면 그 경쟁을 무효화하려고 할 거예요. 융은 인생의 게임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기려면 당신이 져야 해요. 이것은 희소성 사고방식이에요.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 시대에 매우 흔한 표현을 봤어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위장한 질투예요.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은 갑자기 사회 불공정에 대해 매우 의식하게 돼요. 모두가 너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야. 덜 운 좋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해. 마치 당신의 성공이 죄인 것처럼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성공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조작이에요. 융기 무의식의 조절 기능이라고 부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의 의식이 균형을 잃으면 무의식이 조절하려고 해요.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둘러싸여 있으면 당신의 무의식이 신호를 보낼 거예요. 꿈을 통해, 불편한 느낌을 통해, 심지어 질병을 통해서도요. 한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특정 친구를 만날 때마다 위가 아팠대요.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독성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을 때 통증이 사라졌대요. 그녀의 몸은 그녀의 마음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신호들을 얘기한 후에 아마 당신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질투할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나요? 먼저 진실을 인식하는 것이 비관적이거나 의심 많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은 자유의 첫걸음이에요. 융은 말했어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누가 암묵적으로 방해하는지 인식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쓸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설정하고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질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안의 고통과 불안만을 반영해요.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자신을 축소할 책임이 없어요. 성공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죠. 이것은 각자의 신성한 임무예요. 이 여정에서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실현되지 않은 꿈과 함께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자신의 삶만 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게 살 때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새롭고 더 건강한 관계가 나타날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한다는 것은 때로 역설적인 칭찬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빛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당신의 힘과 잠재력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연민을 가지세요.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사람을 신뢰한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학습과 성장 과정에 대한 연민, 당신은 진정한 사랑에 둘러싸일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것처럼 축하하는 사람들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최고의 자신이 되는 여정에서 지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질투가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당신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날 때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찾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어요. 결국 윤기 말했듯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에게서 그 특권을 빼앗을 권리가 없어요.